전문가들은 영내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비핵화 과정에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될 필요는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8일 미 싱크탱크인 국가익센터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해 29일 보도했다. 먼저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위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해왔다며 북한은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어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내 핵 군비 경쟁과 핵 확산 가능성 측면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행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 의미 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 정권 생존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 생존이 양자 관계와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칼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인도의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를 안겨준 미국, 인도 간의 핵협정 체결이 매우 큰 실수였다며 이를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칼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협상에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력 제안했다. 아울러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이 자신의 완충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카터 연구소의 테드 칼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펜터 박사는 북한 비핵화가 점진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종 결과물이 돼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달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루치 전 북핵 특사가 미북 간의 진정한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거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의 이점이 상당하다고 여길지는 미지수라고 한 데 대해서 카펜더 박사는 미북 간의 약간의 신뢰 없이는 북한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 행정부와 북한의 주변국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군사력에 대응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모든 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앨리슨 교수는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 능력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괌이나 일본에 위치한 미국 기지 혹은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병행해 미 행정부의 대북 외교의 목표가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국무부 관리는 이날 미 헤리티지 재단과 한국 세종연구소가 한미동맹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세미나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산물이어야 한다며 평화선언 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 대남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며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고 해서 실제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도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종전보다는 북한의 맞선 미한동맹의 전쟁 능력을 소멸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배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관련국들이 협상 플랫폼에 참여해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위안안보협의회 SCN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가 빠진 점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국 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구가 빠진 데 대해 필요 이상의 관심이 표출됐고 지나치게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뒤 다만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 국장도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양측이 방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조건 충족을 강조했고 고 국장도 전자권 환수 조건엔 이미 동의했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전자권에 대해 양국의 입장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값 급등, 전세난 등 부동산 실정을 해소할 방안으로 후분양제 전환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 핵무장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대응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 남북관계, 국내 등 3개 분야 질문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약 90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영국 로이터 통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주요 외신 매체 50여 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해법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 소유할 사람에게 파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후분양제를 제안했다. 또한 그는 야당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경제 3법에 맹목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시 한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탄생하고 노조의 지나친 세력이 경제 문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3법이 경영계 반발에 부딪히자 노동법도 함께 개정하자며 의지를 띄웠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질의응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예측에 초점이 모아졌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보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대미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는 스스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면서 극약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대민 자체 방어가 필요하고 과거처럼 미국의 핵우산 속에 살면서 북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한편 국내 일본 자산 현금화 문제를 도쿄올림픽 이후로 연계하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본이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해법을 내놨다.
한국은 독립적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고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근거로 들고 있어 양쪽이 서로 법적 문제에 대해 자기 주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김 위원장이 제시한 근거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고차원적으로 만나 협의를 통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묻자 그는 미국과는 한미 동맹 관계, 중국과는 별도 경제적 측면의 관계를 주문하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장 사면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조금 새롭게 일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집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면에 대해 뭐라고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당 밖의 야권 세력이 넓은 스펙트럼의 야권 연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에 들어와서 경쟁하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야권 연대를 두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실질적으로 야권 연대를 해야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